갑국과 을국이 서로 다른 전형적인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고 했을 때 갑국은 의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당대표가 행정부 수반으로 선출이 됐고 강요를 교체를 했대요. 대통령을 국민이 뽑은 게 아니죠. 행정부 수반이 되는 사람을 정당에서 지금 선출이 된 거예요. 이게 바로 의원 내각제의 특징이죠. 을국은 반면에 행정부와 의회의원이 별도의 선거를 했대요. 이게 바로 대통령제 국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. 1번부터 보면 갑국은 선거 결과 단독 정부가 구성되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단독 정부라는 거는 어느 한 정당이 과반수 의석이 있을 때 단독 정부를 구성할 수가 있어요. 만약에 갑국이 정당이 두 개가 있고 A당이 70%, B당이 30%, 뭐 C당은 0% 라고 하면 A당은 B씨의 도움 없이도 우리가 행정부 뽑을게. A당 대표가 행정부 수반하고 우리 당 국회의원들로 다 행정부 채울게 라고 해도 B씨당에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. 왜? 과반수가 넘었으니까. 이렇게 했을 때를 바로 단독 정부라고 해요. A당 단독 정부인 거죠. 혼자 정부를 다 구성하는 거예요.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보면 그 땡땡당이 40%밖에 획득을 못했대요. 그러면 이런 상황이 지금 아닌 거죠. 땡땡당이 40%인데 땡땡당의 당 대표가 수반으로 선출됐고 강요 교체권도 가졌대요. 그러니까 행정부를 구성했다는 얘기죠. 그러면 이 땡땡당 말고도 무슨 세모세모당, 네모네모당이 더 있었는데 이 두 개를 합치면 얘가 40%니까 60%가 되잖아요. 그럼 이 두 당에서 연합을 한 게 아니라 땡땡당과 이 다른 당 중에 어느 하나가 연합을 해서 과반수를 확보를 한 거죠. 세모세모당이 20%, 네모네모당이 30%라고 했을 때 땡땡당이 세모세모나 네모네모한테 나 도와주면은 너네 당에서도 뭐 강요 자리 몇 개 줄게. 대신 그 행정부 수반은 우리 당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연합 정부를 구성을 한 거예요. 이걸 바로 연립 내각이라고 해요. 서로 도와서 행정부 내각을 만들었다는 뜻이에요. 그래서 아까 어느 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면 다른 당에 도와달라고 할 일이 없죠. 혼자 다 하면 되죠. 너네 그럼 잘 가고 다음 임기 때 봐요. 이제 이번 임기는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요. 라고 해도 되죠. 이 상황에서는.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. 왜냐하면 자기가 그 개 중에서는 다수라고 할지라도 나머지가 다 연합해버리면 우리가 오히려 밀려날 수 있죠. 그러니까 연합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. 과반수를 못 넘었기 때문에.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연립내각이 되고 단독 정부를 구성했다고는 할 수가 없는 거겠죠. 단독 정부는 어느 한 당이 과반수가 넘었을 때 하는 게 단독 정부가 돼요. 그다음에 2번. 갑국은 강요와 의회의 겸직이 허용된다. 서로 다 같이 할 수 있는 건 내각제의 특징이죠. 3번. 을국은 여소야대가 됐다. 을국의 상황을 보면은 행정부 수반이 네모네모당이 됐고 그런데 세모세모당이 제1당으로 45%래요. 제1당이라는 말은 가장 개 중에 많이 차지한 정당이라는 가장 다수당이라는 거거든요. 그러면은 행정부의 수반과 의회의 다수당이 서로 다른 상황이고 의회의 다수당이 행정부의 수반이 속한 당보다 더 지금 점유율이 큰 거죠. 이걸 바로 여소야대라고 불러요. 행정부의 수반이 속한 당을 여당이라고 하고 그 다른 당을 야당이라고 하는데 야당이 지금 더 큰 거예요. 여당이 작고 야당이 큰 상태. 그래서 이 현상이 나타났다. 이게 맞는 얘기죠. 4번. 갑국은
을국과 달리 행정부가 의회를 해산시킬 수 있다. 내각제의 특징으로 맞는 얘기예요. 5번. 갑국보다 을국이 권력 분립의 원리에 충실하다. 서로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를 따로따로 치르니까 대통령제가 더 권력 분립에 충실하다는 특징이 있어요. 그렇게 해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네요.